거기다 한국은 얘기냐? 한국의 매력은 뭐냐? 트럼프는요, 사실 미국은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은 사실 우리가 국제사회는요, 기본적으로 먼저 G7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국제기구들은요, G7이 됐든 G20이 됐든 간에 다 이게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만장일치 제도예요. 다수결제도가 아니에요. 다수결제도가. 예? 1국가 1표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모두 다 주권국가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들 국가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이 되게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걸 보게 되면요. 가치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모임체라 이거예요. 가치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미국의 어떤 하나의 이념,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거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법의 지배를 그러니까 지배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들. 예? 법의 지배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법은 누가 만들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는 힘 있는 국가가 만들죠.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규칙은요. 그렇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국가 내에서 누가 만들죠? 법은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되게 누구 입장을 반영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법을 만들죠. 힘이 꼭 곧 법으로 반영되고 그러는 거예요. 규칙에. 예? 그런데 이 규칙이 오늘날 세계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만든 건데 미국이 이걸 다 지금 깔아뭉개고 앉았어요. 예? 다 이걸 엎어버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 G20 얘기는 제가 좀 가겠는데요. 자, 미국이 만든 규칙을 오바마 때부터 이거를 그러니까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급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든 규칙을 자기가 스스로 깨버리고 앉아 있으니까요. 예? 근데 트럼프는 지금 무참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 규칙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가, 우호국가들조차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저 트럼프 완전히 속으로는 완전히 양아치 아니야? 깡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근육질 자랑하고 앉았으니까, 예? 미국의 힘은 뭡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것과 군사력이잖아요. 이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협박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그 근거는 제가 이따 시간 남으면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속에서 뭐냐면은 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권위가. 그냥 힘센 깡패 같은 존재로 이제 잠깐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과거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존경을 받는 어쨌든 간에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이 진영에서는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 입장 속에서는 G7을 G11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동네에서도 깡패짓하는 사람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쏘곤쏘곤 대면서 막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좀 어쨌든 간에 이미지 세탁하고 싶죠. 그래서 동네에서 맨날 그러니까 힘자랑 해가지고 삥 뜯고 하다가 뭡니까? 정식 하나 무슨 위장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합법적으로 돈 버는 것처럼 사장님이 이렇게 취임해가지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죠. 근데 이 이미지 세탁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대상이죠. 한국은요,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누굽니까? 모범생이에요. 예? 한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모범생이라고요. 예? 범생이라고요. 떠오르는 모범생인 거예요. 한국은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 떠오르는 모범생이에요. 예? 뭐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옆에 한국을 딱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을 딱 옆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같은 이런 범생이도 내 편에 나를 지지하고 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중국을 포위했다. 예? 그래서 여론을 반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유, 술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노아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깡패 이미지를 세탁하고 싶은 거예요. 깡패 이미지를요. 그러면서 중국 포위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인도 경제력에서 세계 6위입니다. 7위예요. 이탈리아 밀어내고 인도가 들어갔어요. 러시아도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위입니다. 위면서 인구도 많죠. 군사력도 대국이고요. 한국의 매력은 뭐냐? 한국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사회에 떠오르는 하나의 스타예요, 지금요. 떠오르는 스타예요. 근데 그것도 힘을 가지고 스타가 된 게 아니라, 근육을 가져서 힘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마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괜찮은, 나이스한 어떤 이 나라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국이 이렇게 이제 그 초청을 한 건데요. 자, 미국 입장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를 끌어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한테 우리가 찍히면 어떻게 하느냐, 에? 이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우리 옛날처럼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자, G7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기구예요. 새로 만드는 기구도 아니고 그걸 좀 더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구가 이게 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옛날에 비해서 못해져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경제력에 있어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예? 비중도 80년만 하더라도 한 62%였는데 이제 한 45%로 절반도 안 됩니다. G7이 한때는 그러니까 62%를 차지했었어요. 전 세계 경제 규모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45%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각자 뭐냐면 자기 살 길만 가고 앉아있어요. 예? 아유, 내가 카메라를 안 보고 제가 저기 이제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시는구나. 아, 제가 몰랐습니다. 깜빡 잊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댓글들 읽으면서 살다 보니까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G7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대에 굉장히 뒤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a very outdated group of countries라고 했죠.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하나의 이런 국가 그룹이다. G7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그러니까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G20 만들었듯이.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 그걸 가는데 유엔에 가입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종에 보게 되면요. 근데 그걸 중국이 딴지걸 명분이 없는 거죠. 예? 너 거기 가지 마.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그런다면은 우리가 뭐 중국의 식민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러면요. 중국의 식민지지 그게 주권 국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럴 명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포위하자. 이렇게 아젠다를 올렸어요, 미국이요. 여러분, 거기서 11개 국가들이 그걸 만장일치를 통과시켜줘야 돼요. 근데 중국을 그러니까 막 포위하자 하는 것을 러시아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냥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아요? 심지어 독일조차도요? 아, 석참설님 감사합니다. 동의해 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미국이 우리한테 우리 줄에 서라. 내 뒤에 줄 서라. 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가 G7에 거기 안 간다고 해가지고 그 압력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G7에 안 간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압박을 받는 거, 미국한테 압박을 받는 거하고 G7이 확대된 G11에 들어가서 압박을 받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가 상대하기 쉽습니까?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1대1로 미국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협상을 해야 돼요. 예? 미국이 막 압력을요. 니네 똑바로 줄 서 하면서 막 협박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해야 되는데 G11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의 10개국하고 같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훨씬 더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예? 쉽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G11에 갔어요. G11에 가면은 여기서 제일 이게 방송이 아니라서 그냥 웃자고 하는 수입니다. 똥줄 탈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아베하고 중국입니다.
아베는 왜 똥투탑니까? 아베는 일본이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선진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 아시아인, 소위 말해서 아시아 인종 중에서 유일한 자기들 대표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도 딱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그만큼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자기가 유일 국가였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예? 한국이 들어갔어. 근데 일본은 자꾸만 지금 찌그러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일본은 꺼져가는 찌그러드는 나라이고 한국은 떠오르는 나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유, 마루미래님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나라하고 지는 나라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요. 거기다가 중국은 또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이 보니까 제가 저쪽 서방 세계하고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 불안하죠? 불안할 게 아니겠어요? 예? 왜? 바로 서해 앞바다에 있는 나라인데, 베이징하고 북경하고 인천은 바로 그러니까 이 서해 앞바다를 두고서 있는 나라인데, 제가 너무 미국 쪽으로 붙게 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자기들한테 끌어들이고 싶을 게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한테 잘해야지. 예? 우리한테 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아유, 유니섬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잘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잘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구애를 한다고 우리한테요. 서로 구애하는 거예요. 야, 이 꽃놀이 피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제가 너무 군더더기 말이 많아요. 자, 미국의 중국이 서로가 구애를 하죠. 즉,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G20의 회원국가인 거하고 G11의 회원국가인 거하고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국제사에서 인정한 선진국이자 이 G7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세계 주요 이슈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는 기구예요. 거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거기서 결정된 걸 전해 듣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한 거하고 결정돼가지고 전해내는 건요. 그냥 요약본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개 안 된 얘기들이 많아요. 회담에서, 정상회담들에서.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으면요. 자, 그런 점에서 여기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